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겠어요. 그쵸? 되게 높아요. 정말 높아요. 진짜 잘하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 규민입니다. 제가 벌써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오늘로 네 번째예요. 네, 열심히 찍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유익할지. 네, 제가 여러 가지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엄마표 수학. 5살부터 10살까지 엄마랑 아이랑 즐거워지는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코칭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엄마표 수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엄마표 수학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아이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어려워요.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근데 화내면 안 되는 게 엄마표 수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수포자 아이들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왜 너가 수학을 포기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수학을 포기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수학이 싫어지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건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아 시기에는 엄마랑 제일 많이 수학에 관련된 활동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수학에 대한 이미지, 수학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면 엄마랑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쵸? 엄마가 계속 정답을 요구하면 수학은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건가 봐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겠죠. 사실 유아 시기 때 수학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저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겠어요. 그쵸? 되게 높아요. 정말 높아요. 진짜 잘하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뭐 한글을 늦게 떼는 것도 그것도 그거지만 가끔씩 이제 좀 아들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스팀이라고 하죠.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갑자기 뻥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화를 내긴 내요. 내긴 내요. 근데 그 화를 낸 날 뒷수습이 중요해요. 자기 전에 꼭 반드시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도 사람이라, 정말 아까 그 일은 진짜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감정이 앞서서, 엄마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서서 엄마가 실수한 것 같아.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 엄마가 잘 알고 있어. 대신 엄마 실수 한 번 한 거 이해해 줄 거지? 라고 하면 저희 그 단순하고 뒤끝없네 저희 첫째는 끄떡끄떡 하면서 화가 풀어지고 뭐 삐지지도 않았지만 네, 기분이 풀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단 한 번 하진 않았겠죠. 네. 정말 참고 있다가 빵 하고 터졌을 때는 반드시 뒷수습은 하긴 했어요. 근데 첫째한테는 그게 먹혔는데 둘째한테는 안 먹혔어요. 둘째는 여자아이라서 이미 그때 제가 건드린 그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딸을 두신 엄마라면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네.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오빠나 남동생을 가르칠 때도 화내면 안 돼요. 저희 둘째가 그 오빠랑 엄마랑 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랑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첫째 아이 그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를 멀리서 지켜본 둘째는 엄마랑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는, 특히 딸 아이들은 이 부분은 정말로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내가 이성적인 컨트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엄마표 수학을 메인으로 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긴 다음에 그거를 잘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내셔도 시너지가 충분히 나겠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입니다. 수학은 물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과목은 맞긴 맞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엄마랑 막 하고 있는데 틀렸어. 다시 해봐. 이런 태도를 자꾸 보이시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 답이 엄마가 맞았다고 할까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이는 틀려도 그냥 말할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여기서 잘못된 개념을 내가 받아들였구나. 내가 잘못 오류가 형성됐구나. 이런 것들을 학년이 올라가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는 정답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랑 숫자를 세다가 아이가 틀렸어요. 그럼 저는 얘가 그냥 잘 모르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다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맞다 틀리다를 반응을 주지 않았죠. 그래야지 다음에 제가 또 그거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또 아무렇지 않게 또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산 문제집을 우리가 푼다라고 할 때 왜 꼭 답을 맞춰서 고쳐야 되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연산 문제집이라는 건 문제집의 푸는 용도는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틀렸어요? 그건 엄마가 그냥 알고 있다가 다시 그 부분을 복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틀렸잖아. 다시 해봐. 이러는 거는 네, 아이들한테 자신 있게 아니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태도부터 네, 차단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정답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획을 세웁니다. 네, 계획을 꼭 세워야 돼요. 어떤 계획이냐? 이 문제집을 언제까지 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아니고요. 이런 계획 아니고요. 엄마랑 아이랑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에 할지 그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사실 이건 엄마가 안 지킬 확률이 높아요. 네. 사실 그렇죠.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너무 피곤해요. 근데 오늘 아이랑 하기로 한 날이었어. 그럼 좀 쉬고 싶지 않아요? 네. 그쵸.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미루고 싶잖아요. 또는 뭐, 아이 친구 엄마랑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 안 하고 싶잖아요. 그쵸? 여행하면 당연히 안 하죠. 더 안 하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엄마표 수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성을 충분히, 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수학학습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게 왜 알게 모르게 효과가 나오느냐면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규칙적으로 사고라는 훈련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엄마표 수학을 하기로 결정하셨다. 아이랑 엄마랑 같이 이 문제집을 풀어보자 라든지 어떤 퍼즐을 사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자라고 할 때 구체적인 계획. 근데 이거를 저녁 8시에 하자. 아니면 3시에 하자. 이런 정각의 시각을 정하는 것보다요. 아이가 그날에 하루에 이게 흐름이 있을 때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니면 유치원을 갔다 와서 간식을 먹고 난 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는 어떤 규칙적인 행동, 규칙적인 일과 시간에 앞뒤로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을 가기 전에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활용할지 저녁 시간을 활용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에서 하원한 다음에 간식을 먹고 난 후, 또는 저녁을 먹기 전, 또는 저녁을 먹고 나서 30분 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걸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시간은 적어도 30분은 할 수 있는 호흡이 나와줘야지만, 왜냐면 교구를 만질 수도 있는 나이대잖아요. 계속 자리에 앉아서부터 일어날 때까지 문제집만 푸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5세부터 7세는 그렇게 잡으시고요. 대신 이제 7세 어느 정도 학습이 좀 익숙한 친구들, 네, 역류난 친구들은 좀 7세부터 엉덩이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세부터 10살, 초3까지는 점차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데 7세면 당연히 40분에서 50분의 그 호흡이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랑 할 때도 40분 정도 최소 할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갑자기 1시간, 1시간 반은 갑자기 가진 못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훈련해야 되는 건 내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 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어떻게 보냈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호흡을 보셔야 되는 거죠. 40분을 앉아서 일어날 때까지 시계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또는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물을 마시지 않고 40분을 길게 쭉 갈 수 있는 친구들은 45분 한번 늘려볼까? 슬쩍 늘려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거지. 갑자기 오늘 필 받았어. 오늘 얘 집중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1시간 반 이건 절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랑 하는 거를 어느 순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그날 어떤 걸 잘했어요. 그러면 또 해볼까? 또 해볼까? 이렇게 막 들이밀거든요, 엄마가. 욕심이 생겨서. 이러면 약속을 어긴 거가 되죠.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엄마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일찍 끝내주는 게 아니라 더 시키네?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정말로. 어린아이들도 영리한 친구들 되게 빨리 그런 생각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요. 네. 그래서 이 3가지. 자. 엄마표 수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내지 않는다. 저도 정말 힘들지만 안 돼요. 두 번째,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계획을 세운다. 요 3가지.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엄마표 수학을 효과적으로 돈 안 들이고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실력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떤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